약으로도 가능한데 돈 벌려고 권한다 시술. 돈 벌려고? 네, 조수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네,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. 네, 오랜만이네요, 진짜. 네, 저희 릴스 조회수 180만 회 나온 거 보셨어요? 그래요? 네. 네, 봤어요. 왜 아는데 모르는 척하세요? 알고 있었습니다. 주의 깊게 보고 있어요. 이후에 저희가 촬영을 좀 많이 못했어가지고 촬영을 하러 왔는데 네네. 오늘은 전립선 비대증. 그쵸. 네. 비대증. 전립선 비대증이 치료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당장 내가 소변 보는 거가 너무 자주 본다든지 밤에 본다든지 잔뇨감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일단 불편하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치료해야 되느냐, 가장 크게 나누자면 약이랑 시술, 그 다음에 수술이라고 할 수 있는 거, 크게 보면 이 세 가지로 치료가 가능하다. 간단히 제가 한번 그려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. 저희가 소변길이 있고 전립선이 이 소변길을 이렇게 감싸는 도너츠 같은 모양이라고 간단히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. 약물로 치료한다 그러면은 가운데 소변길을 이런 식으로 서서히 녹여주는, 이건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였지만 아무튼 이 길을 좀 소변이 잘 갈 수 있게 해준다.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이제 서서히라는 거죠. 서서히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거. 그리고 시술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막혀있던 부분을 이런 식으로 바로 이렇게 넓혀준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아무튼 이 소변길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거죠. 이렇게 좁았던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, 수술도 많이 좁아져 있었다고 한다면 이 전립선 자체를 완전히 좀 날려버리면서,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으로 그리면은 약간 이렇게 완전 뚫어주는 거예요. 그러면 당연히 전립선을 완전 날리니까 시원하게 갈 수 있겠죠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장단점이 있어요, 실제로. 첫 번째로 약 같은 경우는 일단은 부담이 없습니다. 약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뭐 많이 먹잖아요. 부담이 없고 치료 효과도 좋은 편이에요. 근데 다만 단점이라고 한다면 치료하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. 최소 6개월에서 1년 혹은 2년, 3년, 5년 이렇게 걸릴 수도 있거든요.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부작용. 약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잘 못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러면 이제 약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. 바꿔서 드시면 돼요. 그래도 부작용이 있다,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. 무슨 약을 써도 잘 안 맞는 분들은 약물 치료가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냥 싫은 거죠. 약 먹는 게 난 그냥 싫다, 이런 분들 있잖아요. 너무 오랫동안 어떻게 1년, 2년을 먹냐, 약을. 그것도 좀 어려움을 겪죠. 그쵸? 이해가 되는 게, 약이 뭐 저희 전립선 약만 드신 게 아니고 이런저런 약을 따로 또 드실 수도 있잖아요. 그것도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. 약물 치료의 단점이라고 하면 그런 걸 들 수가 있겠죠. 그리고 두 번째, 시술 같은 경우는 일단 장점이라고 하면 굉장히 신속하게 해결이 됩니다. 전립선 크기가 커진 것도 금방 줄일 수 있고, 전립선 때문에 생긴 그 소변 길을 막는 것도 금방 풀어줄 수가 있어요. 시술 시간도 2-30분이면 되고, 입원 같은 것도 많이 안 해도 되고, 마취도 사실은 크게 안 해도 될 정도, 국소 마취나 혹은 그냥 척추 마취 뭐 이 정도 하시면 되거든요. 시술 자체도 간단하고 입원도 간단하고, 그리고 이 시술에 따른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거, 늦어봤자 한 달 사이에 소변을 바로 잘 보실 수 있다는 거죠.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장점이고,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이 부작용 같은 게 별로 없어요. 부작용이나 합병증, 예를 들어 뭐 피가 난다든지 사정장애가 나타난다든지 흔히 말하는 발기부전 같은 거, 그리고 요실금 같은 그런 합병증, 부작용, 이런 것들이 거의 없다. 그럼 상당히 좋잖아요. 근데 제가 생각하는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. 비용이 있다, 좀. 이게 저는 사실 최대 단점인 것 같아요. 다른 게 다 장점인데 이게 좀 비보험인 경우가 많아요. 시술은 실손보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좀 되는데 건강보험은 안 된다. 그래서 비보험 치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비용이 좀 비싼 편이다. 이게 저는 가장 큰 단점인 것 같고, 그 외에는 장점이 많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전통적인 방법의 수술에 해당하는, 그래서 장점은 역시 즉각적인 배뇨장애 개선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. 좀 더 확실하고 재발이나 그런 거가 거의 없이 몇 년 동안 혹은 몇십 년 동안 배뇨장애에서 좀 많이 해방될 수 있는 전통적이면서도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,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드러내다 보니
보니까 발기부전이나 요실금이나 뭐 사정장애라든가 이런 문제가 아무래도 다 그런 건 아닌데 몇 % 정도 생길 수는 있다 이거죠. 그래서 수술은 좀 합병증이 불가피할 수가 있다. 그렇게 크게 한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무조건 시술이 좋다, 시술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지금 시술이 너무 좋은데 왜 안 하냐 이렇게 많이 봤거든요. 거기에 원장님께서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. 전립선 시술 분야가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어요. 저도 많은 부분 공감을 해요. 그리고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. 굉장히 빠르게 해결할 수 있고 부작용도 별로 없고 다 괜찮단 말이죠. 근데 단 한 가지, 내가 비용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. 예를 들어 실손보험이 없다든지 이러면은 고민을 좀 해봐야겠죠.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비용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고 이러시면은 사실상 시술 괜찮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저도 굉장히 권장하는 편입니다. 약으로도 가능한데 돈 벌려고 권한다 시술. 돈 벌려고? 이런 거보다는 선택이라고 했잖아요. 그래서 이 전립선 치료는 약물이나 특히 시술로도 거의 다 모든 측면이 가능하긴 합니다. 근데 너무 무분별하게 예를 들어 이거는 약만 조금 드시면 될 정도인데 시술을 무조건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문제일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되 장단점을 꼭 잘 들으시고 내가 약물 치료도 어느 정도 될 것 같다. 그러면 꼭 굳이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죠.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본인의 어떤 선호도나 본인의 생각을 꼭 잘 말씀하셔가지고 적절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.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. 존슨쌤의 전립선은 괜찮은가요? 저는 괜찮습니다. 아직은. 네. 저도 근데 때가 되면 뭔가 이제 치료를 생각을 해보거나 이래야 될 때가 올 수도 있겠죠. 걱정이 되네요. 갑자기. 네. 네, 그럼 존쌤 이만 가보겠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. 네. 다음에 봬요.